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원경찰의 책임과 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책임 중에 이제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책임도 건배 시험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원주는이라고 되어 있죠. 서장이 아닙니다. 이제 징계권자는 청원주입니다. 경찰서장은 징계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징계는 안 되죠.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결국 의무에 위반하거나 태만했을 때, 직무 태만했을 때, 그리고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이제 해당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된다. 여기에서는 요 하여야 된다도 잘 아셔야 돼요. 하여야 된다. 자, 결국 이게 직무상 의무의 위반이죠. 신분상이 아니고 일단 직무상 의무 위반, 그리고 직무 태만, 그러니까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품위죠.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를 손상했을 때, 의태품이죠. 의무 위반, 태만, 그리고 품위 손상했을 때 징계 처분을 하여야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원주가 하는 겁니다. 경찰서장은 징계 요청을 하는 거고, 징계 처분은 청원주가 하는 거다. 그리고 징계 처분을 하여야 되는 거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답이 돼요. 여기는 재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야 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결국 징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자, 보시면 징계권자 및 징계 요청이 나와요. 징계권자는 어디까지나 청원주라고 그랬죠. 청원주는 청원경찰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있어요. 징계권자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다. 그리고 징계사유가 있을 때는 징계처분 하여야 되는 거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서장은 그럼 어떠냐? 청원경찰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이 되면 청원주에게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할 수 있다고요. 징계처분을 요청을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이지 징계처분을 하는 건 아니죠. 경찰서장이 직접적인 징계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청원주가 갖는 것이죠. 경찰서장은 징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럼 징계 요청을 했다. 그랬을 때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바로 청원주입니다. 그럼 징계는 뭐냐? 파획, 정, 감, 견인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강등이라는 건 없어요. 경찰 공무원 등에는 강등이 있거든요. 국가공무원에도. 그런데 청원경찰에는 없어요. 파해, 정, 감, 견.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강등은 없죠. 그럼 첫 번째 파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분을 박탈하고요. 퇴직금이 감액이 됩니다. 퇴직금은 2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 감액이 되고요. 해임이 되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감액되지 않아요. 자, 그러나 금품을 수수한달지 그런 뇌물을 받았을 때는 이제 감액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정직은 신분은 보유하되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어느 정도냐면요, 1개월에서 3개월, 1에서 3개월 정도 정직을 하게 되면 출근을 안 해요. 이 기간 신분은 보유하는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보수의 3분의 2를 지급해요. 근데 공무원의 경우에,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아예 보수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청원경찰은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봉이 있는데, 이제 감봉은 신분을 보유하고요. 보수를 어느 정도냐, 1에서 3개월, 한 달 감봉을 하면 한 달, 석 달 하면 석 달일 텐데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죠. 3분의 1을 줄이면 3분의 2를 지급한다는 말이겠죠. 정직도, 감봉도 1에서 3개월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견책은 출근 다 해요. 전과, 잘못한 거에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을 다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다만 다음에 어떤 이 사유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분리, 내부적인 징계는 있겠죠. 자, 보면 청원경찰법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징계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에는 이 강등이 있다는 거죠. 강등. 이제 그러나 여기에는 강등이 없죠. 파해, 정감견이 있습니다. 여기는 파해, 강정, 감견이라고 하는 강등이 있고 없고가 차이죠.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이 있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법은 없더라. 자, 그 다음요. 이제 징계 규정의 제정과 보완입니다. 징계 규정의 제정과 보완.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거 자주 내요. 15일 이내에
청원 경찰에 대한 징계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 지방 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원주는 15일 이내에 징계 규정, 징규를 제정을 해서 지선이죠, 지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징계 규정, 징규를 제정을 해서 지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며칠 이내? 15일 이내. 15일 징규 지선, 15일 징규 지선. 징계 규정을 제정해서 지방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보완인데 지방경찰청장이 징계 규정을 보완이 필요하다. 이제 신고를 받았는데 지방경찰청장이 보니까 부족해요. 청원주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좀 고쳐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규제 재검토인데 이제 경찰청장은 이 청원경찰 징계에 관하여 3년마다 그러면 2014년이면 2017년, 2020년 이렇게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이제 배상 책임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이 잘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 청원주는 어떤가 하는 내용인데, 청원경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기관이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있죠. 국지청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뭘로 정한다? 국가배상법으로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국지청은 국가배상법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국가배상법에 보면은 청원경찰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의과실로 손해를 부과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 구상할 수는 있겠는데 보면 국지청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요. 그러면 국가 지방에서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상 공무원은 아니에요. 다른 청원경찰과 달리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자이고 국가 지방에서 보수를 받고 산재,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여기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 특질이 있으며 임용 자격, 복무 종합해 볼 때 사법상 고용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의한다 이거죠. 결국 국지청은 뭘로? 행정소송으로 하지 민사소송이 아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정도. 국지청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행정소송으로 가지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는다. 자, 결국 여러 가지 특징으로 봤을 때 행정소송으로 의하도록 하고 있더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뭘로 한다?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 민사소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사법관계이고요. 국가 지방자치에 근무하면은 여기는 행정소송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국가 지방자치 왜 근무하는 왜 청원경찰이죠? 자, 그러면 국지외청이죠. 국지외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민법에 의하여 민법. 국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직무 불법행위는 민법에 의한다. 국지청은 국가배상법, 국지외청은 민법, 국지청은 국가배상법, 국지외청은 민법 이렇게 의하도록 하고 있죠. 청원경찰의 표창입니다. 지방지청장, 서장, 청원주는 지금 지방경찰청장, 서장, 청원주는 다음 구분의 표창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은 지방경찰청장, 서장, 그리고 청원주 이렇게 세 가지 다 되죠. 공적상이 있어요.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 봉사하는 공적. 아무튼 공적상과 우등상이 있어요. 교육훈련에 하는 것을 우등상, 공우 이렇게 상이 두 가지가 있죠. 공적상과 우등상. 아무튼 성적은 공적상이 아니라 우등상이죠. 우등성적. 우성이에요. 우성. 우등상이 성적입니다. 공적이 아니죠. 자, 다음 넘어갈까요?
이제 변경과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소멸, 청원경찰의 소멸 사유들 보도록 하죠. 면직, 의사의원 면직은 의원 면직이라고 사직서를 쓴 거예요. 임용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면직입니다. 결정을 해줘야 돼요. 면직에는 징계에 의해서 파면 해임되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직권 면직이라는 것도 있고, 의원 면직이라는 사직서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법상의 면직을 보면 법령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면직이 일단 있습니다. 직권면직이 법에 청원경찰법에 있어요. 면직에는 이제 직권면직, 그 다음에 강제면직, 의원면직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면직 사유를 보면 직권면직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사유들이 있을 때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가는 것이죠. 징계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징계 면직, 파면 해임이 있었다면요. 형이 선고됐다. 이거는 이제 유죄 판결, 형. 그다음에 징계 처분, 신체 정신상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때에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결국 면직 사유 등이겠죠.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면직의 경우 뭐냐? 형이 선고됐을 때, 그 다음에 징계 처분,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있을 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형, 징, 신정, 형진, 신정 이렇게 형 선고, 징계 처분, 신체 정신상 이상. 요게 이제 청원경찰이 면직되는 사유라고 볼 수 있겠죠. 형징, 신정. 면직 보고인데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는 그 사실을 서장을 거쳐 지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면직은 승인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면직은 승인까지 필요 없죠. 청원경찰이 임용할 때는 승인이 필요했는데 면직은 보고만 하면 돼요. 면직은 보고만 하면 된다. 면직은 보고만 하죠.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렇게 보고해야 된다. 자, 넘어가실까요? 이제 퇴직입니다. 퇴직. 당연퇴직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냥 아웃되는 게 이제 당연퇴직이죠. 임용권자의 처분 없이 면직하고 다른 점이에요. 면직은 면직 발령이 있어야 되는데 퇴직은 발령 없이 일정한 사유,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끝나는 이런 거를 당연퇴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퇴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보면 첫 번째는 결격 사유가 있어요. 결격.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당연히 퇴직되게 되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이제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 국적을 상실했거나 또는 복수 국적자가 됐다. 뭐 이제 이런 국가공무원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네요. 피성년 후견이 됐달지 또는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달지.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았달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등 하는 임용 결격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배치가 폐지가 되면은 이때 당연 퇴직됩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게 정년이잖아요.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1월 6월까지는 6월 30일이 정년 퇴임일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과 12월 31일이 당연 퇴직입니다. 그러니까 정년이죠. 자, 그러면 국결이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그다음에 배폐. 그다음에 60세. 60. 국결 배폐 60. 국결 배폐 60. 이게 이제 당연퇴직 사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 등이 나올 텐데 보시면 일단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 사유 청원경찰에 임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이라는 게 어디냐면 법원에서 선고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였는데 지금 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인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니까 파산 선고를 받았다지.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이제 집행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다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퇴직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섯 번째 보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있죠. 이 선고유예는 이게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는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이 상실됐거나 자격 정지됐다 할지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재직, 지금 청원경찰로 재직하다가 이게 지금 뭐냐면 횡령죄예요. 횡령. 그리고 이게 배임이거든요. 횡령 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0만 원 이상. 그러면 뭐 요게 퇴직되겠죠. 그다음에 파면이나 해임은 해임 자체가 강제퇴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가 임용 후에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 퇴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외에 배치 폐지 그리고 60세가 됐을 때 당연히 퇴직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명예퇴직, 명퇴 이렇게 많이 하죠. 명예퇴직이라 하면 청원경찰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겁니다. 스스로. 명퇴는 스스로인데 뭐 명예퇴직을 좀 압박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이제 국지청이죠. 이제 국지청의 명예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국지청은 앞에서 몇 가지 있었죠.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의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이 적용이 됩니다. 명퇴도. 그럼 20년 이상 근속한 자의 명퇴를 보면 여기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경력제의 경우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돼 퇴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환수 사유가 나오는데 이럴 퇴직수당을 일단 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재직중 수뢰, 그러니까 뇌물 받은 거잖아요. 사전 수뢰, 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알선 수뢰 등 죄로 금고 이상. 결국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결국 뇌물을 받아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요. 뇌물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횡령 배임. 횡령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경력직 공무원 있잖아요. 로 재임용이 됐어.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아. 이런 자는 명예퇴직 환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죠. 환수하여야 된다. 그러면 금고 이상 그 경우, 그 다음에 선고유예인데 여기 금고 이상의 선고 뇌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벌금은 300만 원 이상 벌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재임용 됐을 때 이렇게. 자, 그러면 금, 선, 벌, 제, 초. 여기는 이제 300벌이에요. 300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금고 이상의 선고, 금고 이상 선고유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뇌물 받아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인데 횡령 배임으로, 그 다음에 재임용 됐을 때, 초과됐을 때, 이때 바로 환수 사유라는 거죠. 금선벌 제초. 이게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장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해야 되는데요. 이제 경력직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장이 환수해야 된다. 아무튼 재임용했잖아요. 재임용됐으니까 그때 환수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징수입니다.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않아, 이제. 자, 그러면 국세 체납처분. 결국 지금 퇴직 수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낸단 말이지. 다시 환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 안 낸 것처럼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20년 미만 근속자의 명퇴입니다. 20년 이상이 앞에 봤고요. 직제 정원 개폐. 결국 폐. 예산의 감소. 예산. 개폐되거나 폐예. 폐직, 과원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을 범위에서 수당을 줄 수 있어요. 명예퇴직 수당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인데 청원주는 청원경찰 퇴직할 때에는 여기 뭘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요걸 내요. 요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그러면 국지청은 대통령령으로 가죠. 자, 그러면 국지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국지청은 대통령령, 국지외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퇴보죠. 근퇴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가요. 이 꼭 알아야 됩니다. 요게 근로기준법이라고 쓰면 안 돼요. 자, 국지청은 대통령령. 그 외에는 근로자 근퇴보죠.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자, 넘어가시죠. 이제 휴직입니다. 휴직 사유를 보실까요? 휴직 사유. 휴직은 이제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시적으로 종사하지 못하는 거 잠시 쉬는 건데 청원자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하는 직권휴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인 휴직처럼 의원휴직, 이렇게 직권휴직과 의원휴직 두 가지가 있어요. 직권휴직, 의원휴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보유하고요. 당연히 휴직했으니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죠. 휴직 기간 중 사유가 없어지면 이제 30일 이내에,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 기간이 지났다, 그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 복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죠. 그러면 휴직을 했고 휴직 기간이 지났다. 자, 그러면 30일 이내 휴직 30일, 휴 30 복입니다. 휴 30복. 휴직했다가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해야 된다.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직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뭐 직권 면직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국가공무원법의 준용인데 국지청. 자, 국지청은 휴직 명예퇴직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직권휴직을 보면 이게 장기 요양일 때 이제 장 그리고 병 그리고 법 그리고 이제 전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직권휴직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신체 정신적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병역 군대 가야 될 때. 근데 청원 경찰은 뭐 군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소재가 불명일 때, 소재 불명, 전시, 사변 등으로. 그 밖에 법률상 의무를 수행해야 될 때, 노동조합 전임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 허용이 되는 노동조합 일만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근데 이 경우에도 청원경찰은 거의 적용될 수 없겠죠. 이럴 때는 휴직을 명하야 된다. 이게 직권휴직이에요. 장병 소법전. 아무튼 직권휴직 사유는 장기요양, 병역법, 소재불명, 법률상 의무, 그다음 노동조합 전임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만 이제 청원경찰에는 병역법이랄지 전임자는 좀 적용되지는 않겠죠. 자, 그다음 의원면직 보시면 의원면직은 휴직서를 내는 거예요. 의원휴직은 휴직서를 내는 겁니다. 자, 임용권자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에 이렇게 채용됐을 때 있잖아요. 자, 민간 임시 채용됐을 때 이게 채용 기간인데 다만 민간 기업에 채용이 됐을 때는 3년간 이렇게 3년 정도 이렇게 되게 돼요. 이때는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다시 나오니까. 그다음에 유학 갔을 때 유학도 이제 3년에다가 2년 연장을 해서 3년에 2년, 5년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연수는 2년 정도 가능해요. 이렇게 교육기관 연수 갈 때는. 그다음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게 육아휴직이거든요. 이거는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돼요. 이제 한 명 1인당 3년입니다. 3년씩. 가능해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임신 출산을 했을 때고 사고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해 조부모 부모를 간호해야 돼. 근데 부모를 간호해야 되는데 간호할 사람이 없어요. 다만 조부모 손자녀 간호를 위해서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건 1년인데 최대 해가지고 3년까지 가능합니다. 3년까지. 그 다음에 외국에 근무, 유학, 연수하는 배우자와 같이 갈 때 이때는 이제 3년 플러스 2년에서 5년까지 가능하고 이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때 이제 그 휴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럼 임기제 청원경찰 휴직 제한이 나옵니다. 그럼 임기제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 채용됐을 때랄지 병역법 병역법으로 그 다음에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육아휴직이잖아요. 육아휴직 이런 경우에 1, 2의 직권휴직과 그 다음에 의원휴직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임기제로 돼 있을 때는 이 두 가지 병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죠. 육아휴직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채병육 아무튼 채용됐을 때 병역
그 다음에 육아. 이렇게 채병육이죠. 채병육. 육아휴직. 이 경우에만 임기제에 적용된다. 임기제는 채병육, 채용, 그 다음에 병역, 양육 했을 때만 적용이 된다. 자, 그다음 넘어가시죠. 자, 임사상 불이익 처우 금지입니다. 인사상 불이익 처우 금지가 나와요.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게 이제 또는이기 때문에 뭐 학교를 늦게 갔다. 그럼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요. 여성 공무원이 임시 출산할 때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죠. 예전에는 엄마는 3년까지, 아빠는 1년까지 됐는데 개정이 돼서 엄마든 아빠든 1인당 3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명당 3년까지. 근데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 처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휴직 기간이 나와요. 휴직 기간도 무한정 할 수는 없어요.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는 일단 1년까지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기 요양이 직무상 필요하잖아요. 만약 직무상 부상으로 발생했다. 자, 그러면 3년까지 가능합니다. 3년 이렇게. 만약 직무상 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3년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네. 여기에 질병, 공무상 질병, 그 다음에 질병, 여기 3년,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법상 이럴 때는 3년. 자, 그 다음에 병역이랄지, 그 다음에 법률상이랄지, 그건 당연히 그 기간 동안이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소재 불명이 있잖아요. 그럼 3개월이에요. 3개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처럼요. 지금 소재가 불명이다. 자, 그러면 휴직이 무한정 되는 게 아니라 3개월까지 휴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 임시 채용이 됐을 때 있잖아요. 이게 채용 기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민간 기업에 채용되는 경우 있잖아요. 민간 기업에 채용되면 3년. 채용 기간이지만 민간 기업에 채용이 되면 3년까지. 그 다음에 유학 가는 거 있잖아요. 국외 유학.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 배우자 동반할 때 3년 플러스 2년까지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3년 플러스 2년까지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에 연수하는 거 2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국가공무원이 임용이 됐는데 그 학위를 맞춰야 될 것 같아. 학교 다녀야 될 것 같아. 이럴 때 휴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가능한 게 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청원경찰에 임용이 되고 나서 휴직하고 학교 다닐 수 있죠. 이게 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휴직이죠. 자녀 한 명당 3년. 그다음에 사고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해서 부모를 간호해야 돼. 그럼 1년인데 연장이 돼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운영 전임자, 이게 전임 기간 동안 이렇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휴직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죠. 사직을 해야 됩니다. 자, 위임인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이제 휴직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벌칙입니다. 마지막에 벌칙과 과태료도 뭐 매 시험 이제 출제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행정형벌이 있어요. 행정형벌, 직권남용입니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렇게 직권을 직남을 했다. 자, 그러면 6개월이에요. 1년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고 이게 이하입니다. 미만이 아닙니다. 징역 금고에 처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 금고에 처한다. 만약 이제 형벌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벌칙을 정할 때는 공무원을 보는 거예요. 청원경찰이 직권을 남용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그리고 벌칙을 정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쟁행위 금지를 추가를 해놨죠. 자,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원경찰법에 있고요. 쟁행위 위반하여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 정상적 운영을 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쟁행위 금지, 이게 형벌권을 두고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예전에는 집단행위 금지라고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됐으나 이제는 개정이 돼서 쟁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일체의 쟁행위를 할 수 없고, 만약 하면 쟁의는 1년 1천이에요. 쟁행위 1천, 1년 1천, 청쟁.
청원 경찰이 쟁행위를 하면 1년 1천이죠. 청쟁 1년 1천, 청쟁 1년 1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이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할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럼 배치 결정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배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배치했다라고 보면은 여기에는 배치 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배치 결정을 안 받았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승인을 안 받았어. 승인을 안 받았어. 승인. 배승. 배승. 그 다음에 보수.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부담 금액 이상이거든요. 이상. 최저 부담 기준액으로가 아니라 이상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필요한 명령이 있거든요. 감독상 명령에 이행하지 않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00배 승전 이렇게 이제 승보명이죠. 승보명 500배 승보명 이렇게 500 과태료는 뭐예요? 배치 결정을 안 받고 승인을 안 받았다. 보수 규정에 위반했다. 명령에 이행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 이제 지방경찰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제 과태료 부과입니다. 과태료는 대통령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 부과를 하는데 단지 지방경찰청장이 이제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죠. 자, 그러면 이 표는 뭐 거의 몇 시험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배승보명이죠. 배승보명, 배치 결정, 승인, 그 다음에 보수, 그리고 그 명령 위반입니다. 그럼 보시면 배치 결정, 배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어. 배결을 받지 않았어. 배결을. 자, 그러면 어떠냐? 근데 이게 국가 중요 시설이야. 국가 중요 시설. 아무튼 이제 그 배중이죠. 배중. 배결 중이야. 자, 그러면 500만 원. 배결 중 외면은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배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배치 결정을 안 받았어. 중요 시설이야. 배결중은 500. 그 다음에 배결중 외는 400. 배결중은 500. 배결중 외는 400. 배결중 외죠. 배결중 외. 자, 배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 중요 시설에서 지금 근데 국가 중요 시설은 뭐예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보안 목표 시설도 포함이 되겠죠. 이것까지 포함이 돼서 아무튼 중요 시설에는 이렇게 500. 배결중 500. 배결중 외 400. 자, 그다음에 승으로 가요. 승. 그러면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해. 그러면 500이야. 그다음에 결격 사유 해당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지승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승결, 지방자 승인을 안 받았어. 근데 결격자야. 그러면 500. 그럼 지승결 외 하면은 300. 그 다음 뭐냐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임용을 했어. 그러면 300이야. 여기는 아까 54로 가고요. 이건 53으로 가요. 지승결 외는 300이에요. 지승결 외는 300. 지승결 외. 그 다음에 보수야. 보수. 최보수는 500. 아무튼 최저보수인데 이는 이제 500. 이건 뭐냐면 최저 이상의 보수를 줘야 되는데 안 주면 500이야. 전부 다.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이거든요. 감명. 감독상 명령에 이제 위반을 했어요. 감명.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총기를 위반했느냐? 아니면 왜? 총실분이죠. 총실분. 이제 그러면 500. 이제 감명인데, 이제 감독상 명령인데, 총실분이야. 총기 실탄 분사기. 그러면 이건 500. 감명 총실분 왜 하면 300.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 배치 결정인데 중요시설이야. 500.
배치 결정을 안 받았어. 배치 결정 왜 중에서 왜야 400. 그다음에 이게 지방자치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격사유를 임명해서 500. 결격사유가 아니야 그럼 300. 최저 부담금 이상의 보수를 줘야 되는데 안 줬어 300, 500. 감독상 명령인데 총기 실탄 분사기에 대한 거야 500 위반이야. 감독상 명령 총실분 외야 300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500, 400, 500, 300, 500, 500, 300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산정 시 고려사항이 나와요. 보면 지방경찰청장은 이제 동기 왜 했느냐 위반의 정도 동정 고려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100불에 50 그러니까 50%죠.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지방에 늘리는 경우에는 금액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겠죠. 당연히 아까 500 같은 거. 아무튼 동정을 고려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어요. 과태료 부과 사전 고지는 서식 그러니까 통지서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자, 수납부 기록인데 이제 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때는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을 서식에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해야 된다. 결국 수납부에 정리하는 것은 경찰서장이죠. 물론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은요. 경비업법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이론만 가지고 모든 걸 채울 수는 없습니다. 뒤에 하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뭐가 출제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요게 더 양이 줄어들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명확해질 겁니다. 다음 문제풀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